15% 떨어지고 음봉이었지, 그지? 어제까지 음봉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올라서 양봉으로 바뀐 거지. 그죠? 작년에 저점 부분을 깨지 않는 선에서, 그죠? 차라리 이게 여기서 연봉 시작을 했는데 1월 초에 쭉 올랐다가 음봉으로 떨어지면 오히려 그게 더 부담스러워. 제가 우리 회원님들한테도 어제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아예 연초에 음봉이 나서 아랫꼬리를 달면서 양봉으로 전환되는 게 그게 더 마음 편한 흐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만들어줬다라는 거에 의미가 있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흐름들 속에서 미국 시장으로 다시 한번 보면 사실은 미국 시장에 있어서 어제 테슬라와 애플이 하락을 주도했지. 그죠? 시가총액 큰 1등 애플하고 그 다음에 테슬라가 급락 7인가 그렇죠. 그죠? 시가총액. 급락을 하면서 시가총액 큰 애들이 내려오고 거기에 엑슨모빌이나 쉐보론 이런 쪽에서 급락을 하면서 지수를 끌고 내려왔지 안에 내용 종목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크게 끌고 내려올 이유가 아니라고. 그죠? 여러분들 색다른 저점을 깬다는 건 새로운 악재 이슈가 나와야 돼. 한번 저점을 만들면 그 저점을 깨려면 새로운 이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이슈가 나와야 된다고. 그런데 새로운 악재가 나온 건 없어.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지 저점을 붕괴시킬 만한 악재는 없는 거예요. 그게 나오려면 뭐예요? 실적 점검에서 실적이 개판으로 나오면 저점을 깨겠지. 그죠? 또 아까 이야기한 1월 10일 미국의 CPI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는 흐름이라면 저점을 깰 수 있겠지. 반대의 경우라면 좋아지는데 또 2월 초 FOMC 회의에 입을 봐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아주 지금 1사분기가 왜냐하면 물가지표들이 내려오고 있는 건 분명한데 파월 연준을 비롯해서 연준 위원들이 그죠? 안 꺾고 지네들의 그 생각을 안 꺾고 시장의 기대치를 자꾸 낮추고 있는 중이야. 인플레이션을 확실하게 잡겠다는 의지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러는 순간에 지금 중국의 제조업 PMI도 안 좋게 나와. 그죠? 유럽도 그래, 미국도 그래. 그렇게 안 좋게 나오면 물가 지표는 확실하게 잡혀지는 거지. 그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바꾸겠지. 그게 이제 피벗 전환인 거지. 금리의 피벗 전환. 그런데 올해 상반기 내에는 그걸 기대하기는 쉽지가 않죠. 파월 연준의 흐름으로 봐서. 그런데 파월 연준 의장이 그렇게 경기랑 이런 부분들을 잘 컨트롤했냐, 금리를 잘 컨트롤했냐 그렇지 않았다는 건 우리가 다 알잖아. 그죠? 작년 초까지만 해도 금리 인상 이렇게 세게 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CPI가 또 내려오고 이렇게 에너지 가격들이 안정화가 되는 흐름 부분을 지속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바꿀 수 있는 거야. 예기치 않은 순간에.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지금은 작년에서 계속해서 내려온 것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죠? 어디에서 저점이 나오느냐 하는 부분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면밀하게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못 해주는 게 원체 지금은 비추세 구간이고 외인들의 선물 움직임에 의해서 당일마다의 섹터 움직임이 진행되기 때문에 지켜봐야 돼. 지켜보지 않으면 지켜봐도 순식간에 프로그램 매도 때리고 그리고 다시 휘잡아서 당일날 아래에서 또 끌고 들어오고 아침에 올렸다가 빼고 아주 짧은 움직임이기 때문에 어려운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런 섹터 부분에 있어서의 이유들은 명확히 알아야 된다. 그게 뭐냐? 아까
반도체가 왜 오르는지에 대한 부분도 이해를 해야 되고, 그죠? 그 세액공제라고 하는 측면, 여러분들이 뭐 야당이든 여당이든 너무 이렇게 정치적인 거에 그런 거 하지 말고 지금 뭐에 시장, 주시장이라고 하는 부분들, 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대주주 과세 요건을 여러분들 10억 들고 있는데 대주주라는 건 그건 너무한 거지 사실. 안 그래요? 아파트 가격이 얼마냐고. 근데 그런 기준도 3, 4일 앞두고 결정하는 그런 나라 이건 아닌 거잖아요. 응? 과세 기준을 적어도 한두 달 전에는 해줘야지. 그래서 연말에 매도가 세가 좀 셌었고 연초 부분에 있어서는 뭐예요? 배당과 관련된 이 금융 투자 관련 매물이 또 나오는 거고, 그죠? 그런 흐름들이 진행된 거단 말이지. 그래서 반도체는 저점을 확인했다라는 데에 의미를 두는 거다. 그리고 지금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쪽은 뭐예요? 유럽의 에너지 무기화 전략이 무색하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정유나 신재생 에너지 섹터들이 약세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로봇과 관련된 부분, 거기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제 삼성전자가 투자했다.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번 주가를 보죠, 그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제가 11월 달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그런 주식들. 그런데 그 이후에 시세는 비실비실했어. 어제 그 얘기가 나와서 저 얘기가 나와서 급등을 한 거지. 그죠? 왜? 제가 얘기한 그때가 한 요쯤 될 것 같은데 그제 계속 비실비실했다고. 옆으로 행보만 하고 박스로. 그지? 이게 이틀 그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을 해서 그렇지 여기서 샀으면 그죠? 이거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뭐해? 지겨웠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얘네가 떨어지는 타이밍엔 다른 거 올라가는 거 섹터가 매일매일 올라가는 섹터는 있으니까 그런 게 부러워서 그쪽에 가면 연속성이 없으니까 또 두드려 맞고 그죠? 그러면 얘 상승 부분을 보게 되면 얘가 31,000원에 유상증자 참여하나 그렇죠. 그죠? 590억 정도를 삼성이. 이거 다 지우고 한번 보자. 어디였어? 그죠? 589억 이상증자 지분율 10.3%. 응? 31,000원인가 참여하나 그럴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인데 근데 노동 이쪽은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지만 이 누구야? 지금 기아가 그죠? 기아가 전기차 공장으로 내연기관차를 전기차 공장으로 전환하는 것도 지금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잖아요. 노조가 반대를 해서 그죠? 그런데 그 전기차 공장으로 가는 걸 왜 반대를 하느냐의 가장 핵심은 사람이 줄어들어. 노동자가. 우리가 자동차의 전기차 전동화가 증가할수록 앞으로는 계속 그럴 거라고.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고 이러는 쪽에 로봇 분야가 계속 더 침투를 하기 때문에 사람의 일자리가 자꾸 줄어드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노조가 그걸 자꾸 반대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 흐름들이 놓여져 있는데 여튼 그 속에서 로봇에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연초 부분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를 했다는 건 로봇 관련, 이 협동 로봇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거지. 뭐 로봇이 성장할 것이라는 건 여러분들도 다 알 거고, 그죠? 그게 결국 로봇과 자동화, 전동화가 지속돼야 인건비를 또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도 되는 거고 더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그 관점에서 협동 로봇이나 또 서비스 로봇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은 계속 가져야 되는 거지, 이제. 자, 이제 그런데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뭐해? 얘가 이 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이런 거지. 잘 보시면 여기서 큰 그림으로 여기서 매집이 딱 났잖아, 그죠? 이게 1차 매집의 과정이라고. 등락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리고 나서 여기서 매집이 1차 끝나고 나서 이 박스만큼을 상승을 한 거예요. 얼추. 이해되죠? 그리고 나서 또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를 한 거야. 그리고 나서 지금 그 삼성전자의 뉴스가 나오면서 오버슈팅으로 가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일 더 오른다고 쫓아가는 자리는 아닌 거지. 응? 이게 잘하면 이거 2개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데 보유한 사람의 몫이지. 제가 적어놓은 건 어제 원고를 작성을 했는데 왜냐하면 뭐해? 첫날은 쫓아가는 거거든. 왜? 정고점 갭돌파가 나왔으니까. 그죠? 여기가 정고점이잖아요. 뉴스를 가지고 정고점 갭돌파. 추세에 있어서 세 지점은 강력 매수나 강력 매도의 사인이 나오는 지점이에요. 기술적으로만 보면. 어떤 점? 이전 전고점을 갭돌파하거나 추세 라인을 갭돌파하거나 추세 있죠? 이렇게 추세를 그거 이 추세 하단 뭐 이렇게 추세 상단 하잖아요. 이 추세만큼의 흐름 부분으로 얘는 지금 박스권에서 박스권 갭상승을 한 부분인데 이렇게 요런 라인 부분을 돌아서 나아가는 위치 이런 부분인데 여튼 뭐해? 이평선 갭돌파, 추세 라인 갭돌파, 박스권 갭돌파 그게 이제 연결돼서 박스권 갭돌파라는 건 전고점 갭돌파를 포함하는 거니까 그런 갭돌파는 상승 가능성,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아. 기본이 박스만큼. 하락할 때도 똑같아. 떨어지면 기본이 그만큼 박스만큼 떨어질 만한 부분인 거예요. 그럼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발 흐름을 보여줬으니까 그와 연관된 부분이 또 뭐라 그랬어요? 유일 로보틱스나. 그죠? 그런데 얘는 이미 차트가 무너져 있잖아. 제가 올라갔으니까 그거 하지 얘는 깨져버렸잖아 이미. 여기서 이 박스를 못 지키고.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반등인 거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올라간다고 얘를 사면 그죠? 여기서 지지고 볶는 부분이 힘들어지는 거고 로보 관련 그죠? 얘도 추세가 없는 비추세 구간이고 오늘 많이 오른 것 중에 그죠? 얘도 마찬가지지. 신기상장하고 그죠? SBB테크도 공모가 12,400원이었는데 지금 높게 시작을 해서 34,000원까지 갔다가 슉 내려왔잖아. 그죠? 얘는 경쟁률도 1,710개 기관이 참여하면서 상당히 양호했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그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의 종목 부분은 크게 없어. SPG. 그죠? 이게 로봇 관련주들의 모습인데 로보스타, 로보티즈 뭐인데 나머지는 이미 별 볼 일 없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험할 때도 추세를 지켜준 얘는 잘 보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여기가 뉴스 안 나올 때인데 그죠? 잘 보시면 아까 로봇 관련주들 봤을 때하고 틀리게 관리가 돼 있었잖아. 그지? 왜 관리가 돼 있다는 건 뭐냐? 추세를 이탈하지 않았다. 응? 추세 하단을 이탈하지 않았다. 그죠? 올라가는 거에서도 막혔지만 이렇게
막혔지만, 그죠? 이건 다른 로봇 관련주들이 다 이렇게 하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리를 잡았다는 건 뭐예요?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지. 저 뉴스가 나온 거를 아는 사람들은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펀더 세력들은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바로 이게 갭으로 돌아 나온 거지. 그죠? 자, 이게 너무 기네. 이렇게 얘기하면. 자, 이제 그런 가운데 아까 이게 이제 로봇 관련주는 관심은 갖긴 해야 되는데 저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올라간다고 아무거나 막 사러 들어가고 막 하는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까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테슬라가 급락을 했어요. 그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는 했잖아. 그죠? 아까 여기서 얘기를 하다가 너무 시간이 없어갖고, 뭐 별의별 악재가 다 나온 거야, 테슬라는. 그 트위터 인수의 정치적 발언에, 중국 신장 유구르 생산된 부품 사용에 거기다가 또 4사분기 목표치였었던 42만 5천 대를 못 팔고 인도를 못하고 40만 5천 대 정도밖에 못하고 그런데 실제는 뭐예요? 테슬라는 계속해서 점유율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테슬라에 들어가는 중국에서 테슬라가 팔리는 자동차의 일반화된 보편화된 이 보편급 이건 다 뭐예요? LFP 중국 배터리를 사용해. 그죠? 고급차의 LNF 정도가 조금 들어가나.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모델 테슬라 뭐 신차 나온 적 있어요, 여러분들? 계속 울거먹었잖아요. 몇 년 된 차를. 그러니까 안 팔릴 때 됐지. 그러니까 점유율이 내려오는 거라고. 그죠? 이거를 뭐야? 여거하고 어디 갔어? 거기에 공매도 밭이 돼 버렸죠. 공매도의 밭. 응? 그리고 북미 지역도 그죠? 북미 지역의 테슬라가 판매하는 지금 현재의 차량은 뭐예요? 파라소닉. 응? 파라소닉 차량이 대부분 거기에 중국 LFP 배터리 사용하는 부분 그거야. 50%를 예상을 했는데 40%밖에 성장을 못했다고 그죠? 380불에서 100불 근처까지 떨어졌으면 된 거 아니야? 응? 국민연금이 3, 4분기, 4, 4분기가 아니라 테슬라 주구장창 샀잖아. 응? 돈나무 언니하고 그죠? 돈나무 언니하고 국민연금하고 테슬라 주구장창 샀잖아. 근데 테슬라 주구장창 사놓고는 3, 4분기 그 비싼 가격에 150불, 160불 할 때. 그리고 테슬라 떨어진다고 우리나라 2차전지 양극재를 팔래? 그럼 바보 같은 소리가 어딨어. 그죠? 우리나라 양극재는 이제 유럽하고 그리고 뭐 중국에도 들어가지만 아까 이야기한 LNF 조금 들어가는 정도고 그죠? 현대기아에 SK 거 들어가는 거하고 그죠? 거기에 앞으로 무궁무진한 미국의 GM이나 포드에 들어가는 게 지금 그걸 기대하고 있는데 테슬라는 그 라인에서 지금 점유율을 다른 GM이나 포드들은 신차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고 그죠? 반면에 테슬라는 뭐 지난번에 트럭 뭐 나왔는데 그 트럭도 별로 인기가 없는 모양이지 그지? 별 볼 일 없어. 그래서 떨어지는 라인이면 차라리 전기차의 성장이 쉽지 않다라고 그러면 테슬라부터 팔아야지. 그죠? 테슬라부터 팔아야 되는 거야. 왜? 지금 3원계 대한민국 배터리는 경쟁력이 중국의 3원계 배터리나 LFP 배터리보다 훨씬 더 높단 말이에요.
그게 주행거리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테슬라가 떨어지니까 온갖 재반악재가 나오잖아요. 그죠? 주행거리 속였니, 뭐 했니, 응? 별의별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 떨어질만 하고, 뭐에 떨어질 만큼의 흐름 부분을 일론 머스크의 흐름이 보여준 거라고. 그런데, 그러면, 왜, 우리나라, 자동차, 그지? 내년에, 올해 경기 침체가 안 돼서, 경기 침체 때문에 안 좋다. 그러면, 다른 건 좋아요, 여러분들? 그죠? 다른 건 좋냐고. 자, 이걸 한번 볼 필요가 있어. 자동차가 안 팔리는 진실. 우리가 이제, 이게 작년 연말에 제가 우리 형님들한테 보냈는데, 국내 완성차 업계의 내수 판매 실적이 9년 만에 최악의 성적이야. 국내 완성차 업계 내수 판매 실적이 국내 완성차 5사의 판매 실적이나 흐름들을 보게 되면 뭐 쏘쏘해. 그 어려운 시장에서 여기에서 지난 1월 11월 기준 국내 전기차 판매는 68% 증가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도 전기차의 성장은 지속됐다고. 다만 이제 IR과 관련된 뭐 그런 잡음 때문에 11월 달에 아이오닉 판매량이 감소하고 뭐 EV6가 감소한 건 있어도 전체적으로 그리고 어제 발표한 현대차 기아의 올해 2023년도 목표치도 대부분 자동차 10% 이상 판매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어. 10% 이상 증가할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무엇이 더 늘릴 거냐야, 늘어날 거냐야. 내연기관차를 더 팔 거냐, 전기차가 더 팔릴 거냐. 물론 올해 힘들었었던 게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정, 공급망과 관련된 이슈 막 해가지고 차가 제대로 못 팔다가 후반에 가선 경기 침체 우려가 지금 증폭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걸 감안을 해도 이제 어디 갔어? 글로벌 지역별 출하량 이걸 보면 더해. 그죠? 배터리 출하량 10월 전기차 배터리 출하량 10월 달 74% 증가하고, 그지? 그런 가운데에서 잘 보면 리튬인산 LFP 중국 배터리, 그죠? 침투율이 정체됐어. 응? 그리고 미국의 LFP 배터리율도 2019년 9월에 처음 테슬라가 진입한 이후에 더 증가를 못하고 있어. 그게 뭐예요? 주행거리나 충전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더 LFP 배터리가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그게 나타나고 유럽에서도 더 증가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경쟁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중국에 지네들끼리 보조금 주고 그렇게 하던 부분에 어떻게 팔았던 테슬라가 중국의 로컬 업체들한테 밀리면서 마켓을 뺏기고 있는데, 그죠? 그리고 새로운 완성차 업체들이, 그죠? GM이든 포드든 스텔란티스든 BMW든 다 새롭게 올해 신차 부분들을 출시를 하면서 증가가 더 커질 텐데, 파이가 더 커질 텐데, 그리고 IRA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 땅덩어리는 400km 가는 부분이면 충분하잖아. 배터리 용량이 작지만 미국은 2박 3일씩 움직여야 되잖아. 트럭 움직이고 하면 배터리 용량이 엄청나게 커져. 올해 우리 시장의 양극재들이 주가가 올라간 건 프라이스, 리튬이나 니켈, 이런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상승을 했다면 올해는 물량의 증가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렇게 업종 부분으로 본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LG 엔솔의 1월 27일 뭡니까?
보호 예수 물량 이 전후로 저점이 나오겠지. 그건 이제 염두에 두고, 그죠? 그러면서 물량을 차근히 모아가는 거고, 수지 잔고나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전에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이제 기회가 오고 있는 시장이 분명히 도래하고 있다. 지치고 힘들어, 짜증나고, 그죠? 그런데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실적이 안 좋다고 하는 섹터까지도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면 이제 섹터 로테이션 부분이 충분히 진행될 수 있는 흐름 부분, 조금 시간이 남아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염두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